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지수가 급등하며 장을 마쳤는데요. 어제보다 1.9% 상승한 1694포인트, 이제 1700 회복을 약 7포인트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과 유럽에서 불어온 훈풍이 아시아 전반에 또 불어 들어왔습니다. 일본과 중국 증시가 2% 정도 급등 마감했는데요. 국내 증시는 물론이고 코스피, 코스닥, 일본, 중국, 홍콩까지 오늘은 2%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주식 고수의 알토란 같은 비법과 함께하는 대박클럽,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을 먼저 소개하고요. 이어서 고수의 하이라이트를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se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고수들의 날카로운 투자 전략과 함께합니다. 고수들의 하이라이트 시간인데요. 오늘도 역시 하이리치증권방송의 수석 애널리스트 나오셨습니다. 주도주 선점의 전설적인 권위자시죠. 리얼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리얼님. 예. 간밤에 또 뉴욕과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올랐고 국내 증시 역시 오랜만에 시원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장에 큰 변동은 주지 않은 것 같고요. 예, 오늘 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정리 좀 해볼까요? 옵션 만기지만 이미 이 거래일째 전강 후약의 어떤 흐름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오늘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유럽 쪽과 관련된 아까 훈풍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그 뒤에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천문학적인 유동성이 공급이 됐죠. 그 이후에 보면 이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의 경우는 이제 더블 디비다바에서 시장의 어떤 유동성 공급에 따른 어떤 회복을 좀 부정하는 그런 시각들이 많았지만 실제 경기도 그렇고 증시도 지난해부터 꾸준하게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지 않습니까? 유럽 쪽도 마찬가지. 얼마 전에 이제 EU 쪽에서 1,100조 원대라는 아주 천문학적인 그리스 지원금에 대한 발표가 있었죠. 이런 부분은 어차피 기업이 아닌 국가의 경우는 어떤 위기 상황이 오더라도 설령 모라토리움이 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다시 회복이 됩니다. 국가가 없어지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죠. 결국 이러한 부분도 있지만은 최근에 이제 그리스 관련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리고 또 천문학적인 돈이 지원이 되더라도 뭐 아직 뭐 더 봐야 된다 뭐 이런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지만 결과는 이런 대규모 유동성의 공급 그리고 그리스, 스페인과 함께 긴축 정책을 통해서 뭐 기업으로 따지면 하나의 구조 조정이죠. 이런 어떤 자구책을 마련해 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유럽 상황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최악의 상황은 이미 지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일단 염두에 두고 이러한 어떤 시각이 결국 증시를 다시 반등으로 이끌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거래소 시장은 제가 어제 그저께 전화 연결을 통해서 저가 매수로 보자. 물론 어제 전약 후강이 되기를 바랬는데 증시가 이제 상승 출발했기 때문에 어제 전강 후약식으로 약간 밀리긴 했지만 결국 오늘장 위치에서 강하게 올라가면서 어제 저가 매수의 어떤 기회를 줬다라고 보는데요. 거래소 시장은 현재 위치에서 보시면 1714포인트대의 첫 번째 하락갭의 상단이 위치하고 있어요. 이 위치까지는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내일 바로 1715포인트, 4포인트 쪽으로 상승을 하든지 아니면 만약에 내일 그쪽으로 상승을 하지 않고 밀린다 하면은 그건 오히려 또 저가기예요. 계속해서 1715포인트 갈 때까지는 계속 상승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오늘로써
단기 급락이 나오기 전에 지수를 모두 다 회복을 했습니다. 회복을 했다는 소리는 뭐냐면 단기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고객 예탁금도 그렇고요. 또 주식형 수익증권도 5월 들어서 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결국 기관들의 숨통을 좀 트게 만드는 매수의 여력을 좀 만들어주는 부분인데요. 특히 최근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이 시세 연속성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코스닥 시장도 이제부터는 점진적인 회복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이런 시각을 계속해서 가져가시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코스닥 시장도 좀 관심을 좀 높여가지고 매매하시는데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스페인이 재정 감축안을 내놨고 포르투갈에서는 국채 발행이 성공적으로 마감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증시, 유럽 증시가 상승했는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분명 있지만 그래도 증시가 위쪽으로 가는 그 방향만은 분명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내일장 대응 전략 말씀해 주셨지만 좀 더 자세히 좀 짜주세요. 내일은 금요일장이잖아요. 예. 일단 금요일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거래소의 경우는 아직 외국인들이 오늘 매수를 하긴 했지만은 최근에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도했던 부분을 어떤 하나의 매도 전환으로 보시면 안 돼요. 외국인들이 지난해부터 이제 수십조 원의 매수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 이제 한국 증시의 이제 상승을 보고 매수한 부분이 더 많죠. 근데 일부는 환율의 어떤 그 환차익을 노리고 매수해 들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원달러 환율이 1,100원, 보통 1,100원 이하에서 바닥을 형성할 것이다라는 시각이 많았는데요. 1,100원까지 원달러 환율이 좀 빠졌다가 5월 들어서 좀 급반등하는 기미를 보이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환차익 세력들이 좀 실현하는, 차익을 실현하는 이 과정에서 외국인 매도가 나왔던 거지 어떤 한국 증시를 다시 부정적으로 보고 매도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매수로 좀 본격적으로 다시 전환되기 전까지는 거래소 시장의 경우는 이제 대형주들은 좀 제한적인 흐름을 볼 수는 있겠죠. 따라서 코스닥 시장, 당장은 좀 코스닥 시장이 좀 더 나을 것으로 보는데요.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그동안 코스닥은 너무 못 올랐죠. 그래서 사실 메리트가 높아요. 예. 그래서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좀 매매를 해 나가시는 부분도 많이 좀 활용을 해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은 매매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내일 당장 1715포인트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가 바로 또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강할 수 있겠다 하셨으니까요. 실적이 우량한 주식들 참고하시고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이리치 증권 방송에서 최고의 수익 거두신 분 어떤 분인지 전화 연결을 해볼 차례죠. 전화 연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거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거상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종목으로 또 얼마나 수익 거두셨나요? 예, 오늘 수익을 거둔 종목은요, 팅크웨어라는 종목입니다. 예. 팅크웨어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아이나비라는 내비게이션으로 잘 알려져 있는 업체죠. 내비게이션 시장 점유율 1위 업체고요. 물론 단연 1위 업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좀 계속 거론이 되면서 제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예를 들면 이제 위치 기반 서비스, LBS라고 그리고 불리는데 이제 모바일 쪽에도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팅크웨어 같은 경우에 사업 부문의 이제 영역이 더 넓어질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를 제가 지금 가지고 관심을 가졌었고요. 최근 들어서는 또 현대차에서도 차량용 블랙박스 기능, 그죠? 차량용 블랙박스가 탑재된 승용차들을 이제 생산해 내기 시작하겠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면서 아이나비 같은 경우에는 또 최근에 또 시판이 되었거든요. 아이나비 블랙이라고 그래가지고 자동차 블랙박스 기능이 있는 제품을 또 시판을 하면서 또 다른 또 시장 안에서의 또 다른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성장성에 대해서 또 기대를 하면서 제가 팅크웨어로 관심을 가졌었고 참고로 오늘 공략한 종목은 아니고요. 월요일 날 5월 10일 날 일단 매수를 15,000원 선에서 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절반을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실적과 관련돼서 재료가 많이 나오면서 나중에 좀 매물이 좀 출회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로 좀 심리적인 부담을 좀 덜기 위해서 17,100원대에서 이제 매도를 절반을 이제 했고 현재 절반 물량을 보유를 하면서 지금 평균 수익률이 한 13.6% 정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월요일에 매수를 하셨고 팅크웨어를 현재 한 13% 정도 수익 보시고 절반을 차익 실현하셨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거상님. 예. 예, 저희가 리얼링께 내일장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거든요. 예, 짧게는 내일장이겠고 앞으로의 장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거상님의 의견을 들어봐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저 역시도 아까 방금 리얼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제 갭으로 이제 뜨면서, 시장이 상당히 이제 변동성을 옵션 만기일답게 상당히 많이 주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출연을 했을 때에도 옵션 만기일 대비해서 좀 하락에 대해서 변동성을 좀 갖추기 위한 좀 플레이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 장 오후장 이후부터 좀 본격적으로 다시 고점을 높이면서 처음에 만들었던 갭이었죠. 1718포인트까지에 대한 좀 소화 과정을 좀 거치다가 잠깐 빠졌거든요. 하지만 이게 지금 처음에 만든 갭이 쉽게 좀 메워지지는 못할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뚜렷한 지금 상승 모멘텀이 그동안 이제 악재는 해소가 됐지만 올릴 수 있는 여력은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외국인 쪽에서 700억 원 정도 이제 순매수로 전환을 한 부분은 좀 좋게 볼 수 있겠지만 아직은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들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1682포인트에서 1718포인트 정도의 박스권이 좀 불가피할 것 같다가 이제 제가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리얼림보다는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지수가 박스권 내에서 조금은 갇힌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네요. 거상님. 예, 다음번에 또 만나 뵙고 자세한 내용들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네, 오늘은 거상님께서 팅크웨어로 13% 정도의 수익을 거두셨다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고수의 투자 비법을 이어갑니다. 재테크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 서울경제TV가 더욱 새로워진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국내 증시 상황을 신속하게 전하고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 굿모닝 센증시와 출발 센증시. 대한민국 슈퍼개미들의 투자 전략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마케된 센증시. 장중 시황을 발빠르게 전하고 주식 고수들의 이기는 투자법을 공개하는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 장을 마무리하는 1시간. 빠른 종목 상담과 내일의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나스 성공전략. 국내 최고의 종합경제 뉴스 정보, 경제 뉴스를 심층 분석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센 경제현장.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들의 실시간 투자 상담으로 시청자의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하는 센 투자클럽. 주식 초보를 고수로 증권계 살아있는 전설들의 투자 전략과 비법을 공개하는 대박클럽. 경제부 기자,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 기업가, 경제경영학과 교수 및 대학생은 물론 일반 시청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서울경제TV. 많은 시청 바랍니다.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예, 고수들만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투자 비법 시간인데요. 강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제 돌발 퀴즈 문제부터 정답부터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재무제표 중 재무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게 문제였고요. 정답은 1번 대차 대조표였습니다.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 하이리스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는데요. 전문가의 종목 추천, 진단 받을 수 있는 기회니까 오늘도 역시 돌발 퀴즈 귀 기울이시고 잘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 고수의 투자 비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리얼님, 오늘 예. 강의는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강의는 갭. 갭과 관련된 부분을 활용한 매매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시장이 미국장의 급락에 따라서 두 번에 걸쳐서 하락갭이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갭과 관련된 공부를 하기에 좀 적합하지 않느냐 해서 오늘 이 주제를 갖고 나왔는데요. 갭에는 보통 아시다시피 상승갭과 하락갭이 있죠. 시가부터 떠가지고 상승하는 흐름을 만드는 게 이제 상승갭에 출현이 되는 거고, 시가부터 이제 하락해서 하락 출발해서 이제 하락세를 보이는 흐름을 보일 때 이제 하락갭이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이 상승갭이나 하락갭이 갭과 관련해서 이제 매매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적인 부분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상승갭이든 하락갭이든 이 갭이 크면 클수록
이 갭은 반드시 이후 반대 흐름을 통해서 메워지는 흐름을 보인다. 상승갭이 클 경우에는 나중에 다시 되눌림을 통해서 메워줄 것이고, 하락갭이 클 경우에는 이후 대반등을 통해서 메워주는 그러한 흐름이 나오겠죠. 갭이 크면 클수록 그 갭을 반대 흐름으로 메워주는 성격이 강하다. 이 부분을 첫 번째 생각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 부분을 아셨더라면은 지난주에 아마 추격 매도, 만약에 지난주 시장 저점에서 추격 매도 하신 분들이 이거를 조금 빨리 공부하셨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요. 예. 그게 무슨 소리냐면 두 번째 연속해서 두 번째 연속하든 아니든 두 번째 상승갭이 나온 다음에 추가 상승할 때는 일단 단기론 추격 매수하지 않는다. 즉 상승하던 흐름이 첫 번째 갭을 만들었어요. 첫 번째 갭을 만들고 다시 또 상승하다가 두 번째 갭을 만들죠. 상승 갭을. 그리고 나서 상승하는 부분. 즉 요 부분은 추격 매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첫 번째 상승 갭을 메워주지 않은 상태에서 또 한 번 두 번째 상승 갭이 만들어졌죠. 두 번째 상승 갭이 만들어진 다음에 추가 상승은 단기로 보면 추격 매수하지 않는다. 왜? 다시 최소한 두 번째 갭만큼은 이후 빨리 메워지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나중에 되눌림을 이용해서 매수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하락하던 흐름이 첫 번째 하락갭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락갭을 만드는 경우, 두 번째 하락갭을 만들고 추가 하락하는 이 부분에서는 추격 매도하지 않는다. 자, 추격 매도하지 않는다. 바꿔서 말하면 뭐가 될까요? 팔지 않고 기다린다. 아니, 아닐까요? 저가 매수한다. 예. 그 말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네. 뭐 물량이 꽉 찬 분들은 추격 매도하지 않는 거고, 현금이 많은 분들은 저가 매수 기회로 보는 거죠. 그래서 바로 지난주에 시장의 흐름이 첫 번째 하락갭 나오고 또 연속해서 두 번째 하락갭 나왔죠. 그리고 아마 그날 양봉으로 끝나긴 했지만은 시가 대비 장 초반권에 밑으로 더 빠지는 흐름이 있었어요. 그때 추격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가 매수를 하는 그런 매매 전략을 가져가는 게 바람직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갭을 활용해서 매매 전략을 세워 나가실 때는 이 부분을 좀 활용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갭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매물 공백을 의미하는 거죠. 매물 공백을 의미하는 건데, 자, 이런 갭이 만들어졌다고 치죠. 뭐 이렇게 내려왔다고 치죠. 그러면은 갭이라는 건 매물 공백이 나온 상태입니다. 매물 공백 상황에서 이 갭, 하락갭이죠. 이거는 하락갭을 만들고 나서 하락갭 하단, 상단이죠. 이 하단 아래에서 움직일 때는 아까 제가 뭐 갭 아래에서 추격 매도하지 않고 저가 매수한다는 건 두 번째 갭 이유를 말씀드린 거고, 하나의 갭을 놓고 설명드릴 때는 이 갭 하단 아래로 이런 현상으로 나올 때는 갭 하단 이하에서 첫 번째 하락갭 이하에서는 쉽게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이 경우에는 언제 매수하냐면 이 갭의 하단을 최소한 돌파 안착했을 때, 이때 매수해야죠. 매물 공백 구간으로 진입을 했을 때. 매수한 다음에 추가 확인할 점은 상단에 가서 부딪히고 못 가느냐, 상단을 돌파 안착하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확인 과정을 단계적으로 거쳐서 매수의 타이밍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완벽하게 확인 매수를 하겠다라는 분들은 차라리 갭 상단 돌파 안착이 나올 때 매수하면 더 확실하겠죠. 그래서 갭 상단을 돌파 안착한다는 것은 어떤 하나의 큰 충격, 갭이라는, 하락갭이라는 부분을 완전히 소화를 했을 때 매수하는 측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갭 상단과 하단을 보면서 전반적인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은 결과가 더 매매에 활용하시기에 더 좋을 거예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네, 리얼님의 갭 매매 기법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상승갭, 하락갭이 발생했을 때 갭의 폭이 크면 클수록 단기로 메우는 흐름이 나타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두 번째는 상승갭이 발생한 후에 추가 상승에서는 단기로 추격 매수를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또 조언을 주셨습니다. 다음 내용도 살펴볼까요? 두 번째
두 번째 하락갭이 발생한 후, 그러니까 하락갭이 발생한 다음 날 두 번째 하락갭이 발생했을 때 추가 하락 시 단기로 추격 매도를 하지 않는다.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갭의 상단, 하단을 활용해서 지지가 되거나 또 저항이 되는 부분을 고려하고 매매 시 활용한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리얼님. 예. 예, 이해가 쉽기는 했지만 사례를 통해서 확인해보면 좀 더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거래소 시장을 보죠. 예. 거래소 시장을 보시면은, 첫 번째 갭이 여기서 나왔죠. 첫 번째 갭이 여기와 여기에서 나왔고요. 지난주 목요일에 한번 나왔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갭은, 여기에서 출현되고 있죠. 자, 이렇게 되는데, 두 번째 갭을 메우고 나서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갭이죠. 첫 번째 갭 하단에 가서 부딪히는 모습이 나왔던 거죠. 이 첫 번째 음봉이요. 두 번째 하락갭의 하단에 가서 부딪히고 있죠. 부딪힌 다음에 다시 되밀리는 과정을 보시면, 두 번째, 자, 좀 크게 확대할까요? 예. 자, 확대된 모습을 보시면은, 첫 번째 하락갭, 두 번째 하락갭인데요. 두 번째 하락갭을 메우고 나서 첫 번째 하락갭의 하단인 바로 여기에서 부딪히죠. 돌파 안착이 안 되고 다시 되밀려 버리는 거죠. 그 상태에서 두 번째 하락갭의 하단이 정확하게 어제 저점으로 지지가 되죠. 그리고 나서 오늘 흐름은 어떻게 움직였죠? 첫 번째 하락갭의 하단을 돌파하는 쪽으로 움직였죠. 아직 돌파차는 아닙니다만은 돌파가 이제 됐다라는 것은 첫 번째 하락갭의 상단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시장을 볼 때 이젠 1714포인트 쪽으로의 반등을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코스닥 시장을 보면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됐어요? 아까 제가 코스닥 시장은 좀 더 긍정적으로 말씀드렸죠. 예. 그 이유를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하락갭 메워준 다음에 오늘 흐름이 그렇죠. 첫 번째 하락갭의 상단에 돌판책됐죠. 예. 아까 제가 완전히 확인 매수를 하실 분들은 갭 상단을 돌판착한 걸 보고 매수하면 더 확실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코스닥 시장은 이미 첫 번째 하락갭 상단까지 돌파 안착까지 된 거예요. 돌파만 된 게 아니고 돌파 안착까지. 따라서 이제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을 좀 더 관심 있게 보자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그럼 종목에서 하나만 더 보시면 이걸 통해서 보시면 삼성전자의 경우는 현재 어떤 상황일까요? 일단 보시면은 두 번째 만들어졌던 갭은 메웠죠. 그죠? 메웠죠. 근데 첫 번째 만들어졌던 갭은 오늘 고점권 저항이죠. 아직 메워지지 않았죠. 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 첫 번째 하락갭이 위치하는 82만 원을 돌파하면 결국 83만 원에 첫 번째 하락갭 상단으로 상승한다는 소리인데 이 갭 역시 메워지는 갭이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 83만 원 쪽으로 상승이 있겠구나. 오늘 종가가 81만 3천 원이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삼성전자 보시는 분들은 지금이 매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네. 예, 리얼님의 강의를 조금만 더 빨리 들었더라면 또 더 잘 대응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지만 오늘이라도 알게 됐으니까 다음번에 이런 하락갭이 연 이틀 나오거나 상승갭이 연 이틀 나왔을 때 잘 대응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 투자에서 살아남는 법칙. 오늘은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갭의 움직임을 항상 예의주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리얼님의 강의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돌발 퀴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돌발 퀴즈 문제 나가니까 확인해 보세요. 오늘의 돌발 퀴즈 문제입니다. 네, 상승갭, 하락갭이 발생될 경우에 갭의 폭이 크면 클수록 이것으로 메우는 흐름이 나타난다라는 게 문제인데요. 1번 단기로 메우는 흐름이 나타날까요? 아니면 2번 지점토로 메우는 흐름이 나타날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아래 나가고 있는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 015-8500-1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시청자 참여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요.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를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ent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 고수의 포트폴리오를 따라잡아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시간인데요. 고수들은 왜 이 종목을 선택했는지 그 속에 숨어있는 투자 비법까지 생생하게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리얼님께서 나오셨으니까 리얼님께서 그동안 갖고 계셨던 종목들이 현재까지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리얼님, 예. 먼저 삼성 SDI부터 살펴볼까요? 삼성 SDI요? 예. 예. 삼성 SDI는 오히려 이번 장시장 하락이 나오기 전 가격보다 더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오늘 고점이 15만 8천 원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지난번에는 제가 14만 3천 원 정도, 그때는 가격을 구애받지 말고 14만 5천 원 이하로 빠지는 흐름을 아주 호기로 보고 매수의 기회로 잡아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궁극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삼성 SDI는 최근에 어떤 조정이 어떤 하나의 매수의 적극적인 기회로 작용하는 그러한 부분이 존재했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이제 삼성그룹에서 이제 5개 분야에 대한 2020년까지의 대규모 투자 방안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 이제 자동차 전지 부분과 관련해서는 삼성 SDI가 하나의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즉 삼성 SDI는 이번 삼성그룹의 장기 대규모 투자 방안 발표와 맞물려 가지고 기존의 메리트 외에 또 한 가지의 강력한 메리트가 부과됐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은 삼성 SDI 일단 향후 제가 볼 때는 18만 원 돌파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단기적으로는 지금 보시는 대로 조금 수직으로 좀 많이 올라왔죠. 올라왔기 때문에 5일선 이격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다소 조금 쉬었다 갈 수는 있어요. 쉬었다 갈 수는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보면 더 상승 쪽으로 움직여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볼 때 현재 삼성의 SDI는 대략 한 11% 전후, 11% 전후의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여전히 보유 쪽으로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단기로 한번 팔았다가 한 15만 원 전후나 초반에도 다시 재매수할 수는 있는데 예. 이 종목은 대형주니까 그냥 특히 제가 매일매일 리딩을 할 수 없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그대로 그냥 보유를 더 해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지난번에 한 목표가를 1차적으로 18만 원 정도 두셨었는데 그 목표가는 유지가 되는 걸까요? 그럼요. 예. 아까 18만 원 돌파 쪽으로 결국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랬죠? 예. 네. 알겠습니다. 삼성 SDI, 삼성그룹의 대규모 투자, 자동차용 전지 부문의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계속해서 홀딩하고 계시다 하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시간이 꽤 흐른 종목입니다. 유비커스가 있으셨죠? 한 49거래일 정도 지났는데 수익은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을 하신 건가요? 유비커스는 지난번에 이제 출연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종목은 제가 워낙 저평가에다가 전방 업황이 좋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만약에 단기로 주가가 좀 조정을 보여도 매도하기는 너무 아깝다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7,900원 이하에서 1차 매수를 했다가 약간 손실이 났었죠, 단기로. 예. 그 경우에도 제가 이제 지속 보유와 함께 오히려 7,200원 선에서 추가 매수한다라는 전략을 제시했는데요. 결국은 오늘 9,500원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종목은 어떤 신용 물량이나 이런 어떤 물량 등에 의해서 속도는 다소 좀 느린 감이 있어요, 생각보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제 가치를 찾아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유비코스는 이후 10,000원대로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여전히 현위치에서 보유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보면은 한 22% 정도 수익이 나 있거든요. 두 번에 걸쳐 매수를 했고 우리가 대충 매수 평균가가 7,550원 정도로 나오니까 한 22% 정도 수익인데요.
아직도 좀 배가 고픈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유비쿼스 매도하기 아깝다 하시면서 매수하신 가격보다 더 내려왔을 때 10%를 더 사셨던 종목인데 역시나 수익권 내에 올라왔습니다. 9,300원 정도 오늘 종가가 나왔는데 수익률은 22% 정도 되시고요. 앞으로도 조금 더 들고 가시겠다 하셨습니다. 게임주인 네오이즈 게임즈도 들고 계셨었죠. 수익을 보고 계신가요? 예, 네오이즈 게임즈는 뭐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큰 수익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지난주 이제 시장 조정 구간에서 좀 조정이 나오고 했었기 때문에 큰 수익은 아닙니다만은 현재 한 7% 정도 수익이 정확하게 7% 정도 수익이네요. 예. 제가 37,500원에 이제 매수 제시를 했었기 때문에 이후 42,500원까지 단기로 상승하면서 좀 더 좋은 수익을 줬었는데 최근 시장 조정 구간에서 조금 눌렸었어요. 그리고 오늘 4만 원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아직 뭐 7% 수익밖에 안 되고요. 시간도 이 종목은 이제 게임주들의 경우는 제가 이제 2, 3분기로 신작 게임들이 출시되면서 실적이 이제 턴어라운드 되거나 호조되는 기업들이 게임 기업들이 많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시간적으로도 5월 중후반경부터는 이제 게임주들이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전히 시점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네오이즈 게임즈는 또 수익률 측면에서도 아직 7% 수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보유 쪽으로 홀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오이즈 게임주 앞으로의 실적 호전 기대가 더 많이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한 7% 정도 수익을 보고 계시고 현재까지 홀딩하고 계시다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한 종목이 더 있었어요. 아트라스 BX가 있으셨는데 이 종목은 들고 계신가요? 이 종목은 오늘 8% 급등했네요. 아쉽게도 예. 일단 그 지난번에 매도 쪽으로 19,000원 쪽으로 접근하면 차익 실현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추가로 더 올라갔죠. 2만 원까지 더 상승이 더 확대됐는데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지금 현재 보면 35% 이상의 수익이거든요. 뭐 이 정도면 좀 만족하고 한번 매도하는 이런 상승을 좀 매도 기회로 좀 삼아서 일단 대응 전략을 매도 쪽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트라스 BX를 리얼님께서는 수익 한 30% 보시고 19,300원에서 매도를 하셨는데 혹시 지금까지 들고 계신 분들은 매도를 해봐야 되는 건지 또 궁금합니다. 예, 대략 아직 저항점이 뚜렷하게 나왔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예. 지금부터는 이제 분할로 좀 매도를 해 나가시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갖고 계신 종목들을 살펴봤는데 아트라스 BX만 매도를 하셨다, 차익 실현하셨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리얼님께서 향후에 관심 갖고 계신 종목들 차익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몇몇 종목 들고 나오셨나요? 한 종목인가요? 예, 한 예. 종목입니다. 일단 종목을 이것저것 많이 하면 시청자분들이 좀 헷갈리고요. 예. 일단 방송 1회당 한 종목씩 정확한 종목으로만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볼까요?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사마콘덴서입니다. 사마콘덴서 코드 번호가 001820인데요. 사마콘덴서는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은 못 올랐어요. 못 오른 이유는 뭐냐면 전반적으로 매물권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마 콘덴서는 이제 국내 유일의 그 콘덴서 종합 메이커거든요. 이제 관계사인 사마전기가 생산하고 있는 전해 콘덴서를 제외하면은 거의 모든 콘덴서를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IT 기기가 소형화되고 또 고기능화되고 있죠. 새로운 어떤 모바일 차세대 모바일 기기들이 이제 많이 이제 급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결국 적층 세라믹 콘덴서의 어떤 탑재 급증을 불러오고 있기 때문에 사마 콘덴서로서는 전방 업황이 상당히 호조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결국 사마 콘덴서의 실적 고조를 지속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겠죠. 또 최근에까지의 상황을 보면 이제 보조 전력 저장 장치 그리고 하이브리드 배터리 부분과 연계된 신성장 동력 부분도 지금 사마 콘덴서가 착실하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신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감도 겸비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이제 119억 원이었거든요. 올해는 대략 145억 원에서 150억 사이 구간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되고 있는데 현재 시가총액은 1,090억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보면은 여전히 실적은
어떤 적정 주가라는 실적과 연계된 적정 주가라는 논리에서 놓고 보면 40에서 50%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현재는 매물권에 진입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통과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구간만큼은 시간은 조금 걸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제가 왜 오늘 이 종목을 들고 나왔냐면 오늘 여기서 강의 내용에 비슷한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갭 하락을 2번 했네요. 리얼님. 그 부분은 조금 그렇고요. 예. 이제 갭 해도 뭐 1,6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재가 100원밖에 차이가 안 나죠. 예. 그래서 갭보다는 사막 콘덴서가 매물대를 통과하는 데서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지만 주가가 10,000원 선이라면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이 종목에 대해서 아주 절호의 매수 적기다라고 보는 거예요. 즉 시간적인 측면보다는 현재 주가상의 강력한 메리트라는 측면을 부각시켜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막 콘덴서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점만 염두하시면 제가 유비코스 같은 종목들도 처음에 추천드릴 때 강력하게 말씀드렸죠.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라고 그때도 뭐 신용 물량이나 이런 물량 때문에 좀 걸릴 수 있다. 시간상의 문제라는 표현을 했죠. 결국에는 그걸 참지 못하셨던 분들은 현재 20%대 수익을 못 내겠죠. 그러나 그걸 참고 해봐야 뭐 한두 달 아닙니까? 한두 달 안에 20, 3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면 당연히 선택을 해야죠. 그런데 오늘 어쨌든 사막 콘덴서도 그런 어떤 의미에서 보신다면 아주 좋은 종목이다라고 보시고요. 매수가는 1,200원에서 1,500원 정도 사이 구간에서 이제 분할 매수하시면 되겠고 목표가는 15,000원을 보시면 돼요. 15,000원을 보시면 되고 손절가는 9,600원 하향시로 체크하시면 무난한 대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추가적으로 이제 향후에 관심 갖고 계신 종목 포트에 편입을 고려하고 계신 종목은 사막 콘덴서였는데요. 다시 한번 매수가와 손절가, 목표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리얼님께서 갖고 나오신 종목은 사막 콘덴서입니다. 국내 유일의 콘덴서 종합 메이커 기업이죠. 매수가를 1,200원에서 1,5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를 하라는 말씀 주셨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를 9,600원 정도로 주셨는데요. 매물대를 통과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저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입니다. 10,000원대면 상당히 싸다라는 말씀하셨으니까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얼님이 갖고 계신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향후에 다시 리얼님 모시고 오늘 말하셨던 종목들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이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고순 해결사를 이어갑니다. 네, 1599-7770번 전화 주신 분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메일로 좀 반갑습니다. 상담하려고요. 위메이드요? 예. 예, 급하십니다. 빨리 좀 상담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이 어떻게 되시나요? 비중은 30%고요. 예, 매수한 가격은 47,550원. 47,550원. 언제쯤 어제 매수하셨어요? 오늘 너무 빠져가지고요. 예, 최근에 매수를 하셨나요? 예. 예, 혹시 위메이드를 매수하시게 된 배경이 있으실까요? 아니, 앞으로 게임 중에 좋다 하길래 했는데요. 예, 너무 바닥이라서 했는데 너무 바닥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또 다시 여기도 재매수를 해야 되나 궁금해가지고요. 예,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더 내려가니까 이게 네, 언제까지 예. 들고 가야 되는 건지, 실적이 좋다면 지금쯤 다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하시죠? 예. 목표가도 저희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리얼님 진단 잘 참고해 보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리얼님. 예. 위메이드, 이제 미래의 전설 시리즈 등을 갖다가 이제 서비스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 업체인데요. 최근 1분기 실적 발표 내용을 보면은 이제 56%의 영업이익 감소가 나왔어요. 일단, 생각보다 좀 실적 감소폭이 좀 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어떤 실적 부진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좀, 하락세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보면 수급적인 좀 약간의 불균형 현상, 이런 부분도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게임주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이 아니고 5월 아마 중후반경부터 해서 이제 기업들이 하나하나 미뤄놨던 신작 게임들을 이제 출시를 해 나갈 텐데 어떤 기업의 경우는 이제 2분기보다는 3분기에 내놓는 기업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2, 3분기 쪽으로라는 이런 표현들을 썼었는데요. 위메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메이드도 이제 2분기 후반이나 3분기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기업의 경우는 3분기에 이제 신작 게임들을 내놓으면서 실적은 잘하면 2분기부터 좀 하반 경직 또 3분기부터
약간의 턴어라운드를 통해서 실적 호조 쪽으로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따라서 주가상으로 이를 해석해 나간다면 2분기 중에 주가 바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은 43,100원을 저점으로 형성했는데 이 가격은 이 종목의 신저점입니다. 예. 주가가 신저점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안정을 찾지 못했다. 즉 가격 바닥이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의미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상 시간적인 측면으로는 게임주들의 경우 5월 중후반경부터 좀 부각되거나 다시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지만은 이제 그런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어떤 주가 하락이 시간적으로는 뭐 그렇게 멀리 크게 남아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신저점을 형성했기 때문에 아직 가격 바닥적인 측면이 정확하게 확인된 건 아니다라는 그러한 부분을 좀 안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의 경우는 주가가 아직 가격 바닥이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해도 지금 5개월 연속 계속 빠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5개월째 하락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감안하면은 다행히 좀 현재 매수가가 아마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최근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뭐 현재 주가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5개월째 하락을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추경 매도는 좀 바람직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단지 이제 워낙 최근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이걸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건지라는 측면인데요. 그렇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미 1분기 실적이 노출됐고 2분기부터는 실적이 호조는 안 되더라도 좀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을 감안하면은 또 게임주들이 한번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 그렇게 멀지는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단 좀 보유 쪽으로 대응을 해보시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저점이 가격 바닥이 될 수 있느냐인데 43,100원. 이 43,100원이 주가의 바닥으로 확인이 되려면 현재 위치에서 주가가 46,500원을 다시 재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43,100원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요. 그렇게 되면 43,100원이 가격적인 어떤 바닥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점을 좀 확인을 해보세요. 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오늘 이틀 2거래일 전에 매수를 하신 다음에 좀 걱정하시는 그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좀 추경 매도나 이런 손절 매도를 좀 좋아하실 분 같지가 않습니다. 예. 뭐 꼭 그러시다면 지금 위치는 좀 보유 쪽으로 해도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015-8500-1110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실 때 재미있는 사연, 또 관련된 재미있는 내용들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먼저 채택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 종목은 휴대전화 뒷번호 1951님께서 주신 종목입니다. 하이닉스를 갖고 계신데요. 47,600원에 20%를 갖고 있으십니다. 너무 많이 내려서 걱정이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주셨고요. 또 휴대전화 뒷번호 0540님께서도 이 종목 들고 계십니다. 27,000원에 매입했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래 들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예. 예. 궁극적으로 일단 하이닉스의 경우는 이제 5억 달러의 해외 CB 전환 사채를 이제 발행했던 부분, 이 부분이 이제 향후 물량의 어떤 그 가중 이런 현상이 되지 않겠나라는, 즉 단기적인 어떤 악재로 좀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여기에다가 어떤 시장의 조정, 또 외국인의 매도 이런 부분들이 좀 맞물려 있었던 상황이 있습니다. 일단 현재 이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은 이미 그 12일에 청약을 끝냈고요. 이번 청약 과정을 보면은 이제 기존의 이제 CB 금리에 비해서는요, 낮은 수준의 금리를 통해서 이제 성공적인 CB 발행을 했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14일부터 이제 납입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물량의 경우는 내년 5월 15일부터 전환이 가능해요. 전환이 가능하고 또 전환 가액을 보니까 34,580원 현재가보다 더 높거든요. 예.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이 5억 달러에 달하는 해외 CB 발행과 관련된 부분은 당장에 뭐 큰 악재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또 이 CB 발행 자체가 하이닉스가 현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롭게 발행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시설 투자나 이런 데 뭐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겠지만은 이런 부분에서 뭐 크게 하이닉스의 뭐 어떤 악재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또
지금 현재 반도체 디램 가격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이쪽 부분이 계속 호황을 이룰 것으로 보거든요. 기존의 어떤 뭐 전문가들은 뭐 기존 PC 관련된 수요 측면을 얘기하지만 이제는 올해부터는 뭐 스마트폰도 그렇지만 다양한 차세대 모바일 기기 등이 새롭게 출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교체 수요가 아니고요. 새로운 신수요가 급증하는 측면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결국은 비수기인 상반기에도 반도체 디램 가격의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어떤 뭐 사재기를 할 수도 있겠죠. 하반기에 가서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시각들이 있다 보니까 미리 사놓으려고 하는 수요들도 이제 상반기에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이 반도체 시장을 계속 상승시키고 있는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하이닉스는 제가 볼 때는 다시 또 상승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25,000원 정도 61선 기준점이 지지가 된다면 그 부근 약간 아래인데요. 25,000원 정도 선이 지지가 된다면은 보유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짧게는 3만 원대로 진입을 하기 전에 28,500원 전에서 아마 잠시 공방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만 좀 염두하시면은, 그러니까 28,500원에 매도하시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 위치에 가서 좀 공방이 있으면, 이거 못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공방이 한번 있을 수 있는 자리다. 이 정도만 좀 염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하이닉스 받아봤고요. 자, 이번 종목은 휴대전화 뒷번호 3893님, 하나를 문의하셨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46,288원, 20%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갈아타야 할지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좀 짧게 진단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그 한화 같은 경우는 1분기의 경우는 뭐 영업이익이 한 10% 정도 감소를 했네요. 감소를 했는데 뭐 이거는 에코메트로 사업의 어떤 주택 1차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이고요. 대한생명지분이 이 기업의 순자산 가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생명의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동반 성격이 강해요. 근데 최근에 대한생명이 주가가 단기로 좀 하락을 했거든요. 이 부분 영향을 시장 조정과 함께 같이 맞물려서 받고 있지 않느냐 한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34,000원 그리고 36,000원 요 정도에서 주가 바닥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렇게 좀 판단이 되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위치에서 보면은 20월선 기준 35,500원 여기부터 해서 이하로는 좀 지지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위치에서 추격 매도하거나 교체하기보다는 일단 좀 보유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지 바닥권에서 빨리 돌아서는 모습이 좀 시간적으로 더딜 경우에는 어떤 시간적인 기회비용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한다면 뭐 교체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너무 저가에서 매도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조금 아쉬움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생각하셔갖고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예, 리얼님 진단 잘 참고하셔서 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종목 상담 신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리얼님, 예. 항상 나오실 때마다 참 든든합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다시 한번 오늘의 돌발 퀴즈 문제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돌발 퀴즈 문제는요. 상승, 하락 갭이 발생될 경우에 갭의 폭이 클수록 이것으로 메우는 흐름이 나타난다입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1번 단기, 2번 지점토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아래 나가고 있는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죠. 015-8001-1110번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을 맞춰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대박클럽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금요일장 또 한 번의 상승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되세요. 고맙습니다.